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당신이 운전하는 차를 탈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에 큰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다정하고 따뜻했던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차 안에서 분노에 차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훨씬 전, 제가 28, 그리고 그가 35이던 그 여름날 부산에서였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었죠.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의 사랑이 이런 시련을 겪게 될 줄을.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요. 그리고 그 변화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죠.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바뀌는 남편과 그를 사랑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당황하고 관계의 위기를 겪어본 적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제 나이 35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7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죠.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28살 때였어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국내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도 혼자 부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 운명이었나 봐요. 부산 일대를 거닐고 있었죠. 따스한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고 갈매기 소리가 귓가를 스치던 그때 저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해운대의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왔고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바다의 짠 내음과 그의 따뜻한 미소가 어우러지며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마치 부산의 바다처럼 그가 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제가 찾던 곳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그가 사용하는 말은 표준어였지만 말투와 억양에서 부산 사투리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그 특유의 억양이 왠지 귀여워 보였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설렘을 주는 묘한 매력이었어요. 아, 제가 사투리 억양이 좀 있어서요.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긴장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대답에 남편은 살짝 붉어진 얼굴로 웃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했어요. 28이에요, 그쪽은요? 남편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35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있네요. 그 순간 저는 그의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괜히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는 어깨가 축 처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나이 차이가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성숙한 면모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뭐 어때요? 오히려 든든해 보여요. 제 대답에 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더욱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해운대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제 젊은 열정이 어우러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죠.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성숙함과 재활력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것 같았죠.
지금 이 순간 35살이 된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만남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져요.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폭풍을 겪게 될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주말마다 부산으로 내려갔죠. 기차에서 내려 남편을 볼 때마다 마치 처음 만난 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항상 활짝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우리 서울 아가씨가 왔네. 그의 말투에서 여전히 부산 사투리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하던 그였지만 점점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섞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남편의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강원도의 굽이굽이 산길을 달리며 단풍을 구경했죠. 빨갛고 노랗게 물든 나무잎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사랑처럼 눈부셨어요.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들러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었던 날도 생생해요.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던 곳이죠. 뜨거운 된장찌개만큼이나 따스했던 그의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보, 저기 봐. 저 노을 정말 예뻐.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들었던 그의 말이에요. 우리는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했고,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했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함께 가자.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게. 당신 혼자 갔다가 저번처럼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경상도의 작은 항구에서 밤하늘의 별을 세며 우리의 미래를 그렸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취향도 알아갔죠. 남편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차에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올 때면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그의 섬세한 감성에 새롭게 매료되곤 했어요. 여보, 이 곡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마치 당신과 있을 때처럼. 반면 저는 신나는 팝송을 즐겼어요. 처음에 남편은 어색해했지만 점점 제 취향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응, 생각보다 괜찮네. 이 노래 들으면 당신이 떠올라. 밝고 활기찬 모습이. 우리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번갈아가며 음악을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정말 완벽한 운전자였어요. 안전하고 부드럽게 운전하면서도 중간중간 멋진 장소를 발견하면 서슴없이 차를 세우고 저를 위해 사진도 찍어주었죠. 그의 세심함과 배려에 매번 감동했어요. 당신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가슴 속에서는 행복감이 차올랐어요. 우리의 여행은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함께 꿈을 꾸는 시간이었죠. 매 순간이 소중했고 그 추억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한 시간들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견디게 해줄 힘이 될 거라는 거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의 달콤한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죠. 직장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남편은 항상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 당신 옆에만 있으면 어디든 다 좋아.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결혼식 날, 긴장된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 남편이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 그의 따뜻한 미소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입장하는 순간 마치 세상이 우리 둘만을 위한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손의 온도가 내 가슴속 깊이까지 따뜻함을 전달해줬죠. 우리 여보, 이제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신혼여행으로 우리는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키스하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죠.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누비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여보, 꿈만 같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는 한 매일이 이런 꿈 같은 날이 될 거야. 유럽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우리는 부산에 들러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처음 만났던 해운대를 다시 걸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여보, 기억나?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떨렸었는지. 남편의 말에 저도 그때의 설렘을 떠올렸어요. 나도 그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더 떨리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저는 새 환경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혼자 살던 습관대로 신발을 아무데나 벗어두는 것, 제가 음식을 약간 짜게 하는 것 등 우리는 이런 작은 차이들을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여보, 신발 좀 제자리에 넣어주세요. 아, 미안해. 근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간이 좀 짜네. 이렇게 웃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맞춰가려 노력했죠. 그러다 점점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어요.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도로에서 남편이 조금 짜증을 내는 걸 봤을 때 저는 그저 대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아이고, 이 차들은 왜 이리 막히나? 그의 투정이 처음에는 귀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죠.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죠. 오늘 회식이었어? 그래. 미안 연락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부산 사투리가 더 강하게 묻어났고 어딘가 날이 서 있었죠. 괜찮아. 근데 많이 마신 것 같아. 좀 쉬면서 마셔. 네,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마치 어제 일은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차 키를 집어 들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오늘은 내가 운전할까? 아니,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술 다 깼어.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무언가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달콤했던 신혼생활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두 얼굴, 특히 운전대를 잡을 때 변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 결혼 생활에 큰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 파도가 얼마나 거세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에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죠.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여보, 오늘은 어디로 갈까? 당신이 정해. 남편의 미소를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고속도로에 올라서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전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야, 네 운전 똑바로 안 하나? 갑자기 남편이 창문을 내리더니 옆 차선의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말도 못했죠.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 괜찮아, 그냥 가자. 제가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다른 차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과속은 물론이고 위험한 추월도 서슴지 않았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저런 놈들 때문에 길이 막히는 기라. 남편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억양은 온데간데 없고 거친 부산 사투리가 튀어나왔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차를 탈 때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평소에 다정하고 배려 깊은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운전할 때 왜 그렇게 화를 내? 위험하잖아.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운전대만 잡으면 뭔가 통제력을 잃는 것 같아. 그의 말에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날은 출근길에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갓길로 돌리더니 아찔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너무 위험하잖아.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며 속도를 높일 뿐이었죠. 그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맞나 싶었죠. 결국 우리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매번 차에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였고 도착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꼭 붙잡고 있어야 했죠. 한편으로는 남편이 걱정됐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스트레스? 아니면 더 깊은 문제?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 깊은 남편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말이 많았죠.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도 길에서도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죠.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운전 습관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신호등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급출발을 하고 다른 차가 조금이라도 느리게 가면 바로 경적을 울리곤 했죠. 그의 차 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교통체증으로 늦게 될 것 같다며 남편이 폭발했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회의에 늦겠네. 저 앞에 차들은 뭐 하는 거야? 남편은 핸들을 세게 내리치더니 갑자기 차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위험하게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에 저는 겁에 질렸죠. 여보, 제발 그만해!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격하게 운전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만! 당장 차 세워! 남편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갓길로 차를 세웠어요. 도대체 왜 그래? 연애할 땐 전혀 몰랐는데 차만 타면 왜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거야? 제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깊게 쉬더니 대답했죠. 사실, 그때는 억지로 참았어. 당신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못 참겠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연애 시절, 그 달콤했던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럼 지금의 당신이 진짜 모습인 거야? 차에서 난폭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는 그 모습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과연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은 어느 쪽일까? 연애 때의 다정한 모습? 아니면 지금의 폭력적인 모습?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죠. 남편의 아버지도 운전할 때 굉장히 난폭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거죠. 아버지가 운전할 때마다 무서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그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당신의 아픔은 이해해. 하지만 그게 지금의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알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남편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함께 노력해보자. 하지만 약속 하나 해. 다시는 그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운전 중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저는 옆에서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며칠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폭발하는 일이 반복됐죠.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갔어요. 어느 날 또다시 남편이 운전 중 폭발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당신이 운전하는 차를 탈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우리 관계에 큰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우리 둘 다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남편에게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도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남자인데 왜 운전도 못하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조심해서 운전할게. 남편의 말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았지만 그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석에서 폭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앞차와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은 앞차 운전자와 고성을 주고받았고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갔죠. 경찰이 와서 겨우 말렸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의 굳은 표정, 그리고 제 떨리는 손.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날 거야. 그 전에 뭔가를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당분간 친정에 다녀올게.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이랑 차 타는 게 너무 무서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내 분노, 슬픔, 그리고 후회의 감정이 교차했죠.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 무서웠어. 그리고 지금도 무서워. 당신이 언제 폭발할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지 매일이 불안해.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지켰죠.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 함께 꿈꿨던 미래, 모든 게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있다가 올 거야?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당신도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일단은 친정집에서 출근할게.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사과에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떠나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걸었죠.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일상. 과연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친정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죠. 남편의 변화, 제 두려움, 우리의 갈등 모든 것을요. 그 애도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하지만 네 선택이 맞았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부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많은 고민과 결정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친정에 돌아와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익숙한 집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죠. 밤마다 우리의 추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제 상황을 이해하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셨어요. 어머니는 가끔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실 때 저를 데려가셨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야.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그날의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내려갔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변해야 해. 남편의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성장해야 해.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제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분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저 피하기만 했던 거죠. 내가 더 강해져야 해. 남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는 즉시 말해야 해. 이런 깨달음은 제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어요. 한편, 남편과는 매일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여보, 나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 심리 상담도 받고 있고, 명상도 배우고 있어. 남편의 노력이 느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변화의 의지가 들렸죠. 그래? 정말 잘했어. 나도 요즘 상담받고 있어. 우리 둘 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과거, 제 불안감, 우리의 소통 방식 모든 것을 천천히 풀어나갔죠. 당신이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걸 몰랐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남편의 고백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당신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분노 조절 문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제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었죠. 남편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는 분노 관리 클래스에 등록했고, 매주 상담을 받았죠. 여보, 오늘 처음으로 마인드풀리스 운전을 시도해봤어. 운전하면서 내 감정에 집중하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과연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5분씩 명상을 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남편의 이런 노력들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가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죠. 제 상담 선생님은 저에게 나 전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이죠. 다음에 남편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운전할 때 화를 내면 나는 매우 무섭고 불안해. 우리 안전이 걱정되라고요. 이 방법을 연습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의 꿈과 두려움, 그리고 저의 불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연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차 없이, 그냥 공원에서. 남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의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내일 남편을 만나러 가볼게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너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라. 하지만 조심하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희 둘 다 많이 성장한 것 같구나. 이 시간이 여희에게 필요했던 거야. 부모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내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설렘과 지금의 긴장감이 묘하게 겹쳐졌죠. 잘 다녀오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거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용기를 얻고 집을 나섰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남편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외롭게 보였죠. 천천히 다가가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이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러게, 오랜만이네.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나도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예전의 따뜻함이 다시 느껴졌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어.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명상도 매일 하고 있어.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나도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우리는 벤치에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제 질문에 남편이 대답했어요. 천천히 해보자. 우선은 당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점차 괜찮아지면 내 차를 타보는 걸로 하고, 주말에는 짧은 거리를 오가면서 내가 운전할 때 잘 참는지 봐줘. 남편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운전할 때 화를 내면 나는 매우 무섭고 불안하고 우리 안전이 걱정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불안하게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앞으로는 꼭 명심할게.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꼭 말해줘.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명상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죠. 물론 아직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남편이 운전을 할 때면 여전히 긴장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보, 내가 좀 흥분하는 것 같았지? 잠깐 쉬었다 갈까? 남편이 스스로를 인지하고 조절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운전을 무조건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었죠. 여보, 오늘 당신 운전하는 모습 정말 좋았어. 많이 차분해졌네? 제 말에 남편은 기쁜 듯이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운전할게.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 변화해가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할 순 없겠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나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깨달은 건데 제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방향으로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우리 차선으로 들어왔어요.
그 상황에 놀라 남편은 화를 내려 했지만 간신히 참은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에 놀라 저는 급히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바라봤죠. 남편도 당황한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나중 가면 여보도 운전 못하겠는데? 남편이 농담을 던졌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이러다 우리 둘 다 운전 못하겠네. 이제는 제가 남편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의 변화를 짚어주곤 해요.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고 평화로울 거라 기대했던 제 모습이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실수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